50억 당장 친정에서 받아와. 30년 동안 가난한 며느리라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여자.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집살이를 하고 명절마다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매일 구박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손을 벌립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50억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시댁 식구들이 깨닫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30년간 무시했던 며느리의 정체는 과연 시어머니와 남편의 선택은 며느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30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죠. 30년이 넘도록 반복된 일상이었으니까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닥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아니, 무감각해졌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부엌 불을 켜자 준비해둔 제사 음식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손질해둔 나물들, 전을 부칠 밀가루와 계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3번이나 확인하신 고기들. 미연아, 고기는 꼭 한우로 사야 해. 우리 집안은 원래 제사상이 격식 있거든. 너희 친정처럼 대충대충 하는 집이 아니라고. 어젯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었죠. 30년 전부터 그랬으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고 저는 묵묵히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하나, 호박전 하나, 생선전 하나.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3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이제 55.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애미야, 물 좀.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6시.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신 겁니다. 늘 그러셨죠. 며느리가 일하는 걸 감시하듯 지켜보시는 게 시어머니의 아침 일과였으니까요. 네, 어머님. 바로 드릴게요. 저는 얼른 찬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시더니 제가 부치고 있는 전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막 써도 됐겠지만 우리 집은 아껴야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 더 얇게 부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 쓰는 것도 몰라. 내가 30년 동안 가르쳐줬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이런 말을 들었구나. 가난하게 자랐다는 말, 친정이 보잘것없다는 말,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행운이라는 말. 처음엔 서러웠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척을 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거실 문이 벌컥 열리며 큰 시누이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시는 시누이. 오실 때마다 손을 벌리시죠. 형님, 오셨어요. 용돈이요? 응.
명절인데 당연히 줘야지. 오빠 회사 요즘 잘 되잖아. 나는 남편이 사업 망해서 힘든 거 알지?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신우이는 돈을 받아들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중얼거리셨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먼저 모시고 이어서 시할머니 제사까지. 두 번의 절을 올리는 동안 저는 묵묵히 제 위치를 지켰습니다. 미연아, 음식 좀 더 가져와. 미연아, 국이 식었어. 데워와. 여보, 물 좀. 저는 부엌과 거실을 계속 오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 동안 저 혼자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안 앉아요? 막내 아들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 먼저 먹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본 거겠죠.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지갑. 3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온 유일한 친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아버지 사진이 보였습니다. 강태양건설 회장 강철민. 대한민국 10대 건설사의 수장이신 저희 아버지.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던 가난한 친정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30년이 지났네요. 저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결혼하기 전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미연아, 정말 친정 배경을 숨기고 결혼하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 저는 시댁 사람들의 진심이 보고 싶어요. 제가 강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 미연일 때의 진심을요. 하지만 딸아, 그건 너무 힘든 길이다. 무시당하고 구박받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진짜 사랑이라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25이었고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남편 대호를 사랑했고 그의 가족도 진심으로 저를 받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무시와 구박뿐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얼른 지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 할머니가 또. 괜찮아, 아들. 엄마는 익숙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을 버텼으니 더 버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을 봐야 하는 건 아닐까? 준호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오던 날 밤에도 저런 별을 봤었죠. 그때 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쳐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낡은 지갑만이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가 혼자 장을 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며느리가 멋대로 비싼 것만 사올까 바라는 게 이유셨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 저기 할인하는 거 있잖아. 그거 사.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대로 카트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낮 시간에 전화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시댁에 제 정체가 들킬까봐 30년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누군데? 또 친정에서? 맨날 전화만 하네.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급히 마트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미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 빨리 와야 할 것 같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제가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장은 누가 봐? 오늘 저녁 반찬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에이 하던 거 다 놔두고 가면 어떡해. 친정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택시비 드릴 테니 택시 타고 가세요. 저는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급히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의사가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어머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아버지와 비서실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연아. 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들어가 봐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 평생 저를 어루만져 주시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미연아,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그만 돌아오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내 아버지 곁으로 가거라. 아버지가 너무 기다리신다. 어머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 엄마는 다 알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미련 갖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단다. 30년을 봤으면 이제 알 수 있잖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저를 떠나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로 최대한 조촐하게 치러진 장례식이었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3일장.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의 몇몇 친척들과 아버지 회사의 핵심 임원 몇 분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만 왔습니다. 여보, 장모님 돌아가셔서 안 됐소. 근데 장례식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니오? 조문객도 별로 없고.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정이 원래 친척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 제사상하고 비교하면. 에이, 됐소.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엄마가 집안일 쌓인다고 빨리 오라고 하시던데.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서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둘째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아직도 거기 있어? 내일까지는 돌아와야 해. 제사 준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야. 어머님, 장례식이 내일 끝나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 끝나면 바로 오라고. 친정에 오래 있으면 남편이 쓸쓸해하잖아.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산 사람이 친정에 그렇게 오래 있는 게 말이 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아버지가 옆에 서 계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다 들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오렴. 30년이면 충분하다. 내 어머니 마지막 소원도 그거였어. 딸아, 제발 이제 그만 돌아오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양 건설을 일군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냐? 30년을 봤으면 이제 알 수 있잖니.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그래도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아빠도 못 참는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어? 빨리 옷 갈아입고 저녁 준비해. 영희도 오기로 했어. 네, 어머님. 저는 방으로 들어가 상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때 서랍 속에서 낡은 가죽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련 갖지 마라. 30년을 봤으면 이제 알 수 있잖니. 저는 지갑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제가 기록해온 일기장.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구박한 모든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할 때가 온 건가? 미연아, 빨리 안 나와? 배고파 죽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지갑 속에 넣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딘 며느리 미연.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결말을 보고 갈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발걸음에는 30년간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심, 그리고 각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도 제 슬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연아, 설거지는 했어? 왜 이렇게 느려? 여보, 내 와이셔츠 다렸어? 엄마, 나 용돈 좀.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친정에 다녀온 것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친정 갔다 온 뒤로 일하는 게 더 느려진 것 같은데 마음이 친정에 가 있나? 아닙니다, 어머님. 30년을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이제 친정은 잊어야지. 시집이 친정이야, 시집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셨고 남편은 회사에, 아이들도 각자 일이 있어서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시댁에서 의심받을까봐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니 장례 이후로 조금 더 자주 연락하셨습니다. 저는 마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미연아, 지금 시간 괜찮으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혼자 장 보러 나왔어요. 그렇구나. 미연아.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셨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렴. 아빠가 이제는 참을 수 없구나. 아버지, 30년이면 충분하다. 너도 이제 알았잖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강 회장의 딸이든 아니든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30년 동안 내가 무시당하고 구박받는 걸 지켜봤다. 내 엄마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니? 그런데도 우리는 참았어. 내 선택을 존중했으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해할 건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내 엄마 마지막 소원도 그거였어. 미연이를 데려오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냐? 30년을 봤으면 충분하잖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미연아, 아빠 말 들어라. 이제 그만 돌아와. 회사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내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다. 아빠가 늙었다. 이제 회사를 물려줄 때가 됐어. 하지만 내 딸이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는 걸 보면서는 못 물려주겠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면서 회사 일을 그만뒀을 때도 친정 배경을 숨기겠다고 했을 때도 묵묵히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조금만 더요. 한 달만. 아니, 2주만 더 주세요. 제가 제대로 정리하고 갈게요.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냐? 30년이요. 제 30년을 정리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2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러 갈 거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마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저는 다시 한번 그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수첩을 30년간의 기록.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옷이 낡았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
19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어머니께 목도리를 드렸더니 싸구려 같다며 다른 며느리 선물과 비교하셨다. 2001년 3월 3일 신우이가 100만 원을 빌려갔다. 곧 갚을게라고 했지만 아직도 갚지 않았다. 이미 세 번째다. 2005년 8월 15일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처가가 별 볼 일 없어서 처갓집 제사도 대충 지낸다고 말했다는 걸 신우이에게 들었다. 2012년 2월 2일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왔지만 말은 잘 들어서 키우기 편하다고 하셨다. 2017년 11월 11일 큰딸 민정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외할머니는 시골에 사셔서 잘 못 만나라고 거짓말하는 걸 들었다. 친정은 서울인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걸 왜 참았을까? 사랑? 가족?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이건 그냥 습관이었어.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아버지가 주신 작은 봉투. 미연아, 이건 내가 정말 힘들 때 열어보렴.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저는 그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양 건설 회장 강철민의 명함.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 딸아, 내가 이 카드를 꺼냈다는 건 이제 결심을 했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언제든 연락해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사랑한다, 미연아. 아빠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미연아, 저녁은 언제 해? 배고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명함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2주 후에는 모든 게 끝나.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딘 며느리 미연.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눈빛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눈빛으로. 미연아, 안 들려? 네, 지금 갑니다. 저는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들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30년 동안 누구를 무시해 왔는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면 충분했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칼로 당근을 썰면서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왜 저래?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2주 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때 절 데리러 와주세요. 그리고 준비해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다, 딸아. 아빠가 모든 걸 준비하마. 당당하게 나와라.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자. 아빠도 사랑한다. 저는 휴대폰을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 문자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 대학교 때 유일하게 제 비밀을 알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결혼하면서 친정 배경을 숨기기로 했을 때 수진은 유일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미연아, 너 미쳤어? 왜 굳이 그런 고생을 사서 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고 수진은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졌으니까요. 수진이가 왜 갑자기? 저는 설거지 물을 잠그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미연아, 너 맞지? 30년 만이다.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잘 지냈지. 남편이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근데 미연아, 너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잘 지내. 미연아, 사실 내가 전화한 이유가 있어. 너 시어머니 성함이 박순자 맞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데 왜? 미연아, 나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우는데 거기서 우연히 내 시어머니를 만났어. 뭐?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제 자기소개 시간에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며느리 이름이 미연인데 가난한 집에서 왔어요 라고 하시길래 설마 했는데 역시 너더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데? 미연아.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완전히 무시하시더라.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별 볼 일 없지만 말은 잘 들어서 편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건방진데 우리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잘해요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친구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희 큰 시누이도 거기 다니던데 그 사람도 우리 올케는 착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 안 해라고 하더라고. 미연아, 너 아직도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아? 30년 동안?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미연아, 너 강 회장님 딸 맞지? 왜 그렇게 살아? 조금만 더야. 곧 끝날 거야. 끝? 무슨 소리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주 후에 모든 게 끝나. 내가 이 집을 나갈 거야. 정말? 드디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 미연아, 내가 도와줄까? 내가 원하면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내 정체를 밝혀줄 수도 있는데. 아니, 아직은 안 돼. 왜? 내가 직접 하고 싶어. 30년 동안 참았는데 마지막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미연아, 내가 원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내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다 봤으니까.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미안해, 미연아. 30년 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그리고 이제 곧 끝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 3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줄 유일한 증인.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아,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해? 또 친정이야?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옛날 친구예요. 친구? 내가 무슨 친구가 있어? 친정도 별 볼 일 없는데 친구는 또 무슨.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머님. 곧 제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아, 내일 요가 수업에 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또 온대. 내가 슬쩍 내 이야기를 꺼내볼까? 그 사람들 반응 보고 싶어. 아니, 수진아. 아직은 안 돼. 때가 있어. 알았어. 그럼 언제 말할 건데? 곧. 아주 곧. 미연아, 근데 진짜 괜찮아? 너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응. 3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신호 주면 내가 바로 달려갈게. 약속해. 고마워, 수진아.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고급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백화점.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우리 같은 서민이 백화점에 무슨 일로 가? 마트면 충분해. 하지만 저는 백화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우아한 옷들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대학을 다닐 때 즐겨 입던 그런 옷들. 2주 후에는 다시 저런 옷을 입을 수 있겠지. 저는 쇼윈도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미연아, 너 요즘 괜찮으냐? 네, 아버지. 괜찮아요. 회사에서 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2주 후면 모든 게 준비될 거야. 네, 아버지. 그리고 미연아, 비서실장한테 지시했다. 내가 그 집을 나올 때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내 딸이 무시당한 걸 지켜봤다. 이제는 아빠가 나설 차례다. 감사해요, 아버지. 미연아, 너는 강태양 건설의 상속자다. 그걸 잊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를 무시했지만 너는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장 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늘 영희가 또 온다고 했어. 저녁 준비 제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2주만 더 참으면 돼. 그리고 나면 당신들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나. 곧 다 끝날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수진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미연아, 나도 기다릴게. 내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30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행복할 차례야. 사랑해, 친구야.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딘 제 자신이 이제 곧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강미연이, 강태양 건설 회장의 딸 강미연이 말입니다. 수진과 통화한 지 나흘이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급히 회사로 나갔고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있어?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지금 집으로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리시오. 엄마도 모셔놔요. 무슨 일인데요? 말로는 길어. 일단 기다리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지금 들어온대요. 어머님도 계시래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 시어머니도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호야? 시어머니가 다급히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뭐가? 회사가 위기예요. 이번에 따내려던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프로젝트 따내면 대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더 큰 문제예요. 이미 투자금을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50억이 필요해요. 그 돈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프로젝트를 살려야 해요. 50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처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이요? 응. 장인어른이 건강하시잖소. 집도 있고 좀 도와달라고 해봐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친정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친정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급한 불이야.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아달라고 해봐요.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그래, 미연 씨.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친정에 부탁해봐.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우리 집이 망하면 너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빨리 장인어른께 전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은 정말 어려워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집도 있고 장인어른 건강하시잖아. 뭘 어렵다는 거야. 집은 전세고 아버지는 연금으로 사세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3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럼 친척들한테라도 빌려달라고 해. 뭐라도 해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 도와줘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끝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요? 친정에는 정말 없어요. 에휴, 쓸데없이 가난한 집에 장가 보내서.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이 있어? 며느리 친정밖에 없잖아. 제 친정은 정말 어렵다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으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30년 동안 친정이 가난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도움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서 이런 위기에 친정도 못 움직이게 해? 너 도대체 뭐야? 저는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 친정은 도울 수 없어요. 정말 형편이 안 되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 정말 이번만 부탁이야. 당신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안 돼요. 왜 안 돼? 50억이면 되는데. 집 팔면 되잖아. 집이 전세라니까요. 거짓말. 나는 알아. 당신 숨기는 거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알아? 뭘 알아? 30년 동안 당신 곁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숨기는 거 없어요. 친정은 정말 어려워요. 말도 안 돼. 당신 아버지 친구 중에 돈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냐? 부탁해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에이, 답답해.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장인어른께 전화하겠어. 어머님, 됐어.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지금 우리 집이 망할 판인데. 그건 남편 회사 문제잖아요. 왜 제 친정이 책임져야 해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반항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친정이 가난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매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친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명절 때마다 혼자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누이 용돈 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어봤나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 하지만 지금은 급해. 제발 도와줘. 안 돼요. 못 도와드려요. 당신,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리실 거예요? 그럼 때리세요. 30년 동안 마음으로 때렸잖아요. 이제 진짜로 때리시죠.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먹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미연아, 너 지금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친정을 지키려는 거예요. 30년 동안 먹고 산 집은 안 지키고 30년 동안 일한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용히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미연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떨려. 아버지, 시댁에서 친정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50억을.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친정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네. 남편 회사가 위기래요. 미연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잘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더 이상 참지 마라. 아빠가 내일 당장 변호사를 보내마. 아버지, 딸아, 3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계속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 큰 시누이 영희, 그리고 작은 시누이 영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회의네.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미연아, 어제 대호한테 다 들었어. 친정에 도움 요청하는 걸 거절했다며? 큰 시누이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왜? 우리 오빠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아니요. 하지만 제 친정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거짓말. 작은 시누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친정에서 떡 한 번 안 가져온 적 없잖아.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고. 그런 집이 돈이 없을 리가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월급으로 한 거예요. 월급? 당신이 무슨 월급이 있어?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이요. 그걸 아껴서. 그게 당신 돈이야? 우리 집 돈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용돈. 한 달에 30만 원씩. 그것조차 제 돈이 아니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하튼 미연아.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야. 내가 친정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없어. 우리 집이 망하면 너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알아요. 하지만 제 친정은 정말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탁자를 쳤습니다. 30년이야, 30년.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했잖아. 이 정도 은혜도 모르겠어? 공짜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일들이 공짜였나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누이들 용돈 대주고, 그게 다 공짜였나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시어머니한테는 당연한 게 없나요?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어봤나요? 수고했다는 말 들어봤나요?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은 급해. 나중에요? 30년 동안 나중이었어요. 언제까지 나중이에요? 당신,
큰 시누이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정신 차려. 오빠 회사가 망하면 조카들은 어떻게 해? 민정이랑 준호 생각은 안 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들.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이들. 아이들 걱정은 당연히 해요. 하지만 그것과 제 친정을 희생시키는 건 별개예요. 희생? 50억 빌려주는 게 희생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친정은 그런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집도 있잖아. 전세라니까요. 말도 안 돼. 내가 알아. 당신 숨기는 거 있어. 작은 시누이 영숙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친정, 생각보다 잘 사는 거 아냐? 일부러 가난한 척 하는 거지?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아는 건가? 하지만 저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얼마 전에 우연히 봤거든. 언니가 백화점 앞에서 쇼윈도 구경하는 거. 가난한 집딸이 백화점은 왜 가? 그건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분명히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연아, 솔직히 말해. 너희 친정, 우리가 아는 것보다 형편이 나은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네. 그렇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일부러 가난한 척한 거야? 아니요.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빨리 말해.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처가에 돈 있는 거 맞지? 있으면 당장 빌려와. 없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없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친정에 전화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갈 거야. 장인어른 계신데 찾아가서 직접 얘기할 거라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친정에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안 돼요. 왜 안 돼? 뭘 숨기는 거야? 숨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놀라실까봐. 그럼 당신이 전화해. 지금 당장.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서 장인어른께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해. 안 해? 그럼 우리가 찾아갈 거야. 주소 알아. 너희 친정 주소. 시어머니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친정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30년 전 제가 거짓으로 알려준 주소였지만요. 좋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정말? 당장?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 앞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혼자 전화하게 해주세요. 안 돼. 여기서 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뭐? 후회? 네. 어머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미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해요. 50억 정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냐? 네, 아버지.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알았다. 아빠가 바로 보내마.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제 아버지 강태양건설 회장 강철민이세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양건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10대 건설사요. 제 친정이에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죠? 별 볼 일 없다고 하셨죠?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제 친정이었어요. 강태양건설.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던 바로 그 집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네. 저는 강태양건설 회장의 외동딸 강미연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일 때의 진심을요. 미연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들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돈을 받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했지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매달리시네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당황해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으니까요. 제 정체가 밝혀진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서 밤새 울며 용서를 빌었고 남편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미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토요일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이 집을 떠날 준비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두 시누이, 그리고 큰딸 민정과 아들 준호까지. 엄마. 민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강태양건설 회장님 딸이에요? 그래, 민정아. 왜 말 안 하셨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외할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았으면 친구들한테 자랑했을 텐데. 왜 숨기신 거예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 민정아, 너는 내 외할머니가 초라한 옷 입고 왔을 때 친구들한테 숨겼잖니? 그게 자랑이니? 그건.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게요? 친정으로 돌아가야지. 엄마.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거 알았는데 제가 나서지 못했어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너는 착한 아이야.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연아. 아니, 며느리.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정말 몰랐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저를 존중해 주셨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벌가 딸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며느리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30년 동안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울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비서실장과 운전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아, 제발.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기회는 매일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문화센터 요가 교실에서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모임이요. 제 대학 동창 수진이도 거기 있어요. 그건 제가 그 자리에 갈 거예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떻게 해? 망신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매일 망신당했어요. 이제 어머님 차례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모임에 함께 가시겠답니다. 아버지가요? 네. 30년 동안 참으셨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 2시 문화센터 요가 교실. 저는 우아한 샤넬 투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입어보는 명품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30년 전 대학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태양 건설 회장의 딸 강미연의 모습이. 요가 교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연아. 수진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와, 정말 왔네. 완전 달라 보여. 고마워, 수진아.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대학 동창이자 박순자 사모님의 며느리분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박 사모님 며느리? 그 가난한 집에서 왔다던. 맞아요, 그분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분은 강태양 건설 강철민 회장님의 외동딸이세요. 뭐라고? 강태양 건설? 재벌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미연이는 시댁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모님,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며느리분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왔지만 말은 잘 들어서 편해요라고 하셨죠? 사람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친정 어머니 장례식 갔을 때도 명절에 무슨 장례냐고 하셨다면서요? 30년 동안 며느리분을 무시하고 구박하셨는데 정작 그 며느리가 회장님 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30년 동안 재벌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다고? 박 사모님, 완전 바보 아니야?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가난한 며느리 뒷바라지 하시느라. 제 목소리에는 아이러니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재벌 며느리로 대접해주길 바랐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셨어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사람은요,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30년 동안 그걸 모르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돈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로 살 수 없어요. 미연아, 제발.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30년이요, 어머님. 30년 동안 기회는 매일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바로 그때 요가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강태양 건설 회장 강철민. 위험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잡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순자 여사. 네네. 30년 동안 제 딸을 괴롭히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제 딸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제 딸이 누군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를 괴롭혔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회사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제발. 30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수고했다, 딸아. 정말 수고했어. 아버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우리 딸,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차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진짜 집으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년.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양 건설 본사 회장실 옆에 마련된 제 사무실. 30년 만에 돌아온 제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회장 강미연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를 떠날 때는 25이었고 이제 55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똑똑. 부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영회의, 전략기획, 투자 검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댁으로 배송된 건데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제가 시댁에 두고 온 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그리고 그 낡은 가죽 지갑. 지갑을 꺼내 펼치니 어머니 사진과 30년간의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2일.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차 대접을 했다. 손이 떨렸다.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 2005년 8월 15일. 10년이 지났다. 아직도 시댁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2015년 12월 25일. 20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컸고 나는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가난한 며느리일 뿐이다. 2024년 11월 10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지막 말씀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였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장을 덮으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밥 먹자. 그래, 좋아.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미연아, 완전 달라 보여. 역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빛이 나네. 수진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다 한 거잖아. 수진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시댁에서 연락 많이 오지? 매일 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연아,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아. 도와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님,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심지어 시누이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 안 해? 응. 할 말이 없어. 잘했어. 30년 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매달리는 게 우습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연아, 너는 어때? 후회되지 않아? 30년이라는 시간. 수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후회. 와인 잔을 들여다보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쾌해. 정말 시원해. 30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풀린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허전해.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부터 55까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잖아. 그게 아까워. 미연아, 만약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줬다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알아? 그게 더 슬픈 거야. 그 사람들은 끝까지 돈만 봤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나는 30년 동안 증명한 거야. 그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부였다는 걸.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그래도 다행이야. 늦었지만 빠져나왔잖아. 앞으로 너한테도 행복할 시간이 있어. 그럴까? 그럼 너 아직 55이야. 인생 이제 시작이지. 수진의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저를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미연아, 앉아라. 네, 아버지. 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다. 네.
내 남편 쪽에서 보내왔다. 서명만 하면 돼.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동의서, 최대호와 강미연의 이혼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내가 포기한다고 적혀 있구나. 네. 왜? 내가 30년 동안 일한 대가를 받아야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집과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깨끗하게.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강미연. 3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았고 이제 그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준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니? 아니요. 전혀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빠는 매일 술만 드시고 할머니는 방에서 안 나오시고 누나는 엄마를 원망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잘못은 우리가 한 거잖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나약해서.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 다시 돌아오실 수는 없어요? 할머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세요. 아빠도 매일 엄마 생각만 해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왜요?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했잖아요. 30년이야, 준호야. 30년 동안 엄마는 기다렸어. 단 한 번이라도 너희 가족이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랐어. 하지만 결국 너희 가족은 엄마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고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매달렸어. 그게 너무 슬펐어. 준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고마워, 아들. 준호가 가고 난 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통쾌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남은 남편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함께했던 시간도 있잖아. 민정이랑 준호도 있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천천히 답장을 적었습니다. 대호 씨,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비서한테 들었다.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제 옆에 섰습니다. 많이 힘들지? 조금요.
후회되니? 후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30년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제가 뭘 증명했잖아요. 뭘 증명했는데?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미연아, 너는 대단한 딸이야. 30년을 버텼잖니. 아버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회사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내 인생도 있잖니. 네, 아버지. 그리고 미연아.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30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도 있는 거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너 말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엄마요? 응, 내 엄마.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계시겠지. 딸아, 잘했어. 이제 행복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30년의 시간이 끝났다. 통쾌하다. 그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을까? 진짜 사랑? 진심? 가족? 아니면 그저 내 고집?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라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강미연으로, 강태양 건설 부회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30년이 아깝지만 후회는 하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니까. 55,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를 떠날 때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제 빛으로 빛나는 저였으니까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30년 걸렸지만 저 이제 자유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할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딸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